개미가 아니라 거미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배짱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사마귀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치라는 풀잠자리목의 일종이죠. 이렇듯 자연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기꾼들로 즐비합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이를 의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의태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주변 환경을 닮은 은폐 의태를 제외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의태는 약자가 강자를 따라하는 베이츠식 의태입니다. 이는 일명 늑대의 탈을 쓴 양 작전인데요. 이건 영락없는 독사의 머리처럼 보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녀석의 정체는 박각시 나방의 애벌레죠. 천적이 나타났다 싶으면 몸을 부풀려 이렇게 독사처럼 변신합니다. 동부 호랑나비의 애벌레 역시 위기를 느끼면 혀를 날름거리는 뱀의 머리를 흉내내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약자라서 늘 누군가를 모방만 할 것 같은 애벌레가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플란넬 라방의 애벌레가 그 주인공인데요. 복슬복슬한 털이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는 털의 독성 때문에 이렇게 큰 코 다칠 수 있죠. 이런 독성 덕분에 이들은 보다 안전한 유충 시절을 보낼 수 있으니 이 애벌레를 모방하는 전략은 분명 생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애벌레를 모방하는 동물이 다름 아닌 새란 사실입니다. 바로 회색 모으너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 새와 나방 애벌레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이 새의 어린 시절은 다릅니다. 새끼는 복슬복슬한 털을 지니고 있으며 색깔도 플란넬 나방 유충과 비슷하죠. 더군다나 나뭇잎에 앉아있는 모습은 진짜 애벌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 닮았습니다. 즉 이 새는 독성이 있는 나방 애벌레를 의태함으로써 연약한 새끼 시절을 무사히 보내는 전략을 취한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1976년 동물행동학자인 랜드 리튼 박사는 새끼 치타 등에 나있는 하얀색 털 역시 베이츠식 의태의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새끼 치타들이 초원의 무법자인 벌꿀 오소리를 모방함으로써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의 시야에서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고 밝혔죠. 물론 그의 가설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험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포유류 사이의 의태에 관한 흥미로운 가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뿐만 아니라 소리를 의태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물론 소리 의태는 개미 소리를 따라해 일개미의 보살핌을 받는 딱정벌레, 몸에 독성을 지닌 불나방의 음향을 따라해 천적인 박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몇몇 나방들처럼 곤충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의태 방식이죠. 그런데 척추 동물인 조류 중에도 소리를 의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올빼미인데요. 굴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천적인 오소리가 서식지로 접근하면 방울뱀의 소리를 따라해 쫓아내곤 합니다. 정말 비슷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베이츠식 의태 외에도 독일의 박물학자인 프리츠 밀러가 발견한 밀러 의태도 있는데요. 이는 독성이 있고 서식지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천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닮아가는 현상을 뜻하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에 사는 노래기로 이 노래기와 요 노래기는 보시다시피 속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뜻 봐서는 같은 종으로 착각할 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둘은 모두 청산가리를 몸에 품은 탓에 이들을 잡아먹는 천적은 거의 없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차피 둘 다 맹독을 지니고 있다면 아펠로리아 속의 노래기와 브라코리아 속의 노래기는 서로 다른 경고색을 지녀도 무방할 텐데 왜 이렇게 비슷해진 걸까요? 지난 2009년 이 노래기를 연구한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곤충학자인 제이슨 본드 박사는 이게 바로 밀러 의태의 대표 사례라며 종이 달라도 서식지가 겹칠 때 경고색이 서로 비슷할 경우 포식자는 한 종에 대한 독성만 경험하면 다른 종에 대한 유해성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서 좋고 이렇게 포식자의 학습이 빨라지면 당연히 의태종들 역시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밀러 의태는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죠. 만약 둘 다 경고색이 달랐다면 포식자가 이놈 먹고 유해성을 배우고 또 저놈 먹고 유해성을 배우게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해 피차 서로 좋을 게 없었을 겁니다. 약한 독성을 지닌 거짓 산호뱀과 강한 독성을 지닌 산호뱀의 색상이 비슷해진 것도 대표적인 밀러 의태죠. 물론 독성이 아예 없는 우유뱀이 산호뱀의 모습과 비슷해진 건 베이츠식 의태입니다. 지난 2012년 유타 주립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조셉 윌슨 박사는 독성이 강한 북미의 벨벳개미 65종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처럼 서식지가 겹치는 곳에서는 다른 종의 벨벳개미라도 생김새가 비슷해지는 밀러 의태 현상이 나타났죠. 자, 여기까지가 방어용 의태 얘기였다면 공격을 위한 의태도 있습니다. 방어와는 정반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략인 셈이죠. 아마 난초 사막이나 지렁이를 닮은 혀로 물고기를 유인해 잡아먹는 악어거북 정도만은 생각하셨겠지만 자연계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녀석들이 많습니다. 여기 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를 먹기 위해 새가 날아오는데 실은 거미가 아니라 뱀의 꼬리였죠.
2006년 이란에서 처음 발견된 이 뱀은 거미꼬리 뿔독사로 꼬리를 움직일 때 여기에 달린 뿔과 방울이 거미와 정말 흡사합니다. 덕분에 이들은 꼬리를 움직여 새를 유인해 잡아먹곤 하죠.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바람까마귀과의 새는 미어캣이 천적이 나타났을 때 동료들에게 보내는 경고음을 따라하는데요. 이 새들은 거짓 경고음을 낸 후 미어캣들이 먹이를 버리고 도망치면 이 틈을 타 먹잇감을 잽싸게 낚아챕니다. 전형적인 먹이 사냥용 소리 의태 전략이죠. 이런 사례는 역시 곤충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2009년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동물 행동학자인 데이비드 마샬 박사는 여치과에 속하는 이 곤충이 암컷 매미가 내는 특징적인 소리를 이렇게 따라하며 암컷인 줄 알고 다가온 수컷 매미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생물들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넘어서 번식을 위한 의태도 있죠. 바로 민물조개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강에 살기 때문에 만약 별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조개 유생들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류로 흘러가게 되고 많은 유생들이 바다로 떠내려가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의태라는 전략을 택했죠. 민물조개인 암프실리스 속에 속하는 일부 종들은 껍데기 밖으로 꺼낸 조개살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치 작은 물고기를 닮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게 물고기인지 조개살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지경이죠. 사실 이 부위는 조개살이 아니고 글로키디아라는 소금 알갱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조개 유생들이 가득 들어있는 일종의 보육낭입니다. 민물조개가 이 보육낭을 신나게 흔들면 이를 먹잇감으로 착각한 큰 물고기들이 접근하죠. 그리고 물고기가 보육낭을 콱 무는 순간 이렇게 수많은 조개 유생들이 터져나와 물고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고기에 붙어 자라면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사를 이어나가죠. 눈도 없는 조개가 오로지 자연 선택만으로 이런 전략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사실 기생을 위한 의태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동물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뻐꾸기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녀석은 다른 새의 알을 그대로 모방해 탁란을 하는 대표적인 기생의태 동물이죠. 그런데 의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모방을 하는 사기꾼들이 모두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뻐꾸기의 탁란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기치는 자들과 이를 눈치채려는 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런 군비 경쟁 속에서 또 자연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기꾼들을 진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